안녕하세요. 보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보건석입니다. 오늘은 눈 성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눈매 교정이 필요할지를 알아보는데 힌트를 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뜰 때 이마에 힘을 주고 눈을 뜨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의 경우에 눈을 뜨고 있는데 여기에 근육이 이렇게 뭉쳐있는, 즉 눈썹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눈꺼풀을 들어주는 상안 거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마를 사용해서 눈을 뜨는 경우에 이마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검하수와 이마주름 관계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눈매 교정 쌍꺼풀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일반 쌍꺼풀처럼 눈매 교정 쌍꺼풀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비절개 눈매 교정. 두 번째, 절개로 하는 눈매 교정. 세 번째, 쌍꺼풀이 전혀 없이 눈매 교정을 하는 무쌍 눈매 교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각각 어떤 경우에 그런 수술법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의 사례인데요. 우선 눈꺼풀이 두껍지 않고 굉장히 얇으면서 눈틀이 비교적 크고 긴 눈입니다. 그리고 안검하수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케이스에서 매몰법을 통해서 눈매 교정을 함께 해줬습니다. 그래서 눈틀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쌍꺼풀도 인아웃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절개 눈매 교정은 눈꺼풀의 두께가 얇고 안검하수가 심하지 않으면서 눈틀이 크고 비교적 긴 그런 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의 장점은 수술 후에도 전혀 수술 자국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빨리 자리를 잡는다 하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도 비절개 눈매 교정인데요. 역시 디자인한 라인으로 매몰법을 통해서 눈매 교정과 쌍꺼풀을 한꺼번에 한 사례이고요. 눈이 크고 시원해졌고 눈틀이 덮여있던 것도 깨끗이 걷어졌습니다. 절개법 눈매 교정의 경우에는 앞트임과 더불어서 눈매 교정을 하였고, 처져서 덮인 그런 피부를 절제해서 속눈썹이 이렇게 위로 싹 올라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눈이 커지는데 훨씬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눈두덩이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피부 처짐이 심해서 속눈썹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많이 가려져 있죠. 그래서 피부 절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개법으로 눈매 교정을 하는 사례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도 역시 눈두덩이가 두껍지는 않지만 눈꺼풀 피부가 많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속눈썹을 덮어 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근육의 절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개법으로 눈매 교정을 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눈두덩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몰법으로서 하기가 힘들고요. 지방을 많이 제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절개를 해야 됩니다. 또 절개가 또 필요한 다른 이유는 피부가 많이 덮어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 눈뜨는 근육인 상안 거근의 힘이 눈꺼풀 피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절제, 피부와 근육의 절제, 앞트임, 눈매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크고 시원한 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이마에 힘을 주는 그런 습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절개법 눈매 교정인데요. 이분은 눈두덩이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피부가 많이 늘어져서 속눈썹을 덮어 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검은 눈동자가 많이 가려져 있죠. 한 3mm 이상.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절제해서 덮인 것을 걷어내줘야 눈이 크고 또렷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절개법을 사용한 눈매 교정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역시 눈두덩이가 약간 두껍고 피부 처짐이 심해서 속눈썹을 역시 덮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몽골주름이 심해서 앞트임과 절개법으로 눈매 교정을 한 사례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속눈썹이 이렇게 덮여 누르던 것이 절개법 눈매 교정 쌍꺼풀을 한 이후에 속눈썹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또 눈이 크고 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쌍 눈매 교정인데요. 이런 경우엔 절개의 위치를 속눈썹에 굉장히 가깝게 해서 행에 생기는 쌍꺼풀이 안으로 묻혀서 거의 보이지 않도록 하는 무쌍 눈매 교정 쌍꺼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그냥 보기에도 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후에 눈이 굉장히 또렷하고 힘차게 보이는데요. 쌍꺼풀이 거의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그런 무쌍 눈매 교정을 했고, 이 케이스는 검은 눈동자가 절반 정도 가려져 있고요. 그래서 눈꺼풀이 안으로 많이 말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꺼풀 피부도 걷어내야 되고 힘이 없는 상안 거근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해야 하는데, 절개 위치를 속눈썹에 바짝 가까이 붙여서 절개를 하여서 그런 쌍꺼풀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무쌍 눈매 교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눈을 크고 시원하게 하되 쌍꺼풀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눈동자 거의 절반 정도가 가려져 있어서 눈매 교정이 필요한데, 역시 무쌍으로 수술을 해서 수술한 티가 되도록 나지 않도록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매 교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미한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수술 방법을 통상 눈매 교정이라고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눈매 교정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실제로는 안검하수 교정과 눈매 교정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제 나름대로 그것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눈꺼풀 안에 눈을 들어주는 상안 거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거근의 힘이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약해져서 눈꺼풀을 쉽게 크게 들어 올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경증, 중간 정도, 아주 심한 중증, 이렇게 세 단계로 구별하는데요. 처진 피부를 걷어 올린 상태에서 눈동자를 어느 정도 가려져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3mm 미만이 덮여 있을 때는 경증, 4 내지 6mm 정도의 눈동자 가려졌을 때 중간 정도라고 하고요. 반 이상 가려졌을 때는 아주 심한 중증 안검하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 건 경증의 안검하수, 즉 3mm 이내의 안검하수가 있을 때 상안 거근을 끌어올려주는 수술을 통상 눈매 교정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학적으로는 3mm 이내의 경미한 안검하수를 안검하수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인 안검하수가 아닌 심미안적인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눈매 교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검하수 교정 방법에 절개법과 비절개법이 있다는 것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안검하수 교정을 그 정도에 따라서 방법을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미한 3mm 이하의 안검하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 눈 뜨는 상안 거근을 이렇게 묶어줘서 그 근육이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을 우리가 이른바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절반 정도 가려진 중등 안검하수의 경우는 그 방법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교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안 거근을 잘라서 이어붙이는 거근 절제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반 이상이 덮였을 때, 이런 경우에는 거근 절제술로도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대나 근막을 활용을 해서 상안 거근을 이마 근육에 걸어주는 전두근 고정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응용법으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3mm 이내의 경증으로 눈매 교정 수술을 함으로써 이렇게 크고 시원한 눈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눈매 교정 사례 2고요. 아까 사진에서 이미 보았던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절반 정도가 덮여있는 중간 정도의 안검하수 사례에서
거근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한 수술 방법이어서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반 정도 덮여 있고 눈동자가 위로 떠 있기 때문에 삼배간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정현적인 중간 정도의 안검하수 환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분도 역시 눈동자가 절반도 채 보이지 않는데 이게 눈꺼풀 처짐을 배제를 한다면 약 5mm 정도 안검하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거근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 사례에서도 역시 5mm 정도의 안검하수가 있어서 거근 절제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는 이제 심한 안검하수가 있는 사례였는데요. 이분도 10살이 되기 전에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시 풀려버려서 3분의 2가 가려져 있는 아주 심한 그런 안검하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비교적 상한 거근의 힘이 좀 더 남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쪽만 전두근 고정술을 하게 되면 양쪽에 눈을 뜰 때 힘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같이 전두근 고정술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경우 양쪽에 전두근 고정술을 통해서 안검하수를 이렇게 교정한 그런 사례입니다.